혼자 사는 20대 여성 A씨. 한 달 전쯤 밤늦게 귀가해 침실에 들어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방문과 벽 사이에 웬 남성이 서 있었던 겁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소리를 지르자 남성은 A씨를 밀친 뒤 도망쳤고 A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옆집에 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왔어요. 저랑 심지어 인사를 나눴던 사이더라고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또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걸로 보인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걸로 의심되지만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의 집은 피의자의 바로 옆집. A씨는 사건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틈을 보는 것도 힘들고 다 들리거든요. 움직이는 소리나 이런 게 어제도 있었고 혼자 있으면 손이 떨리더라고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보려고 했지만 강도 상해 혐의는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국 한 달간 직장 동료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어제 거처를 옮긴 걸로 확인됐지만 A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집을 다 아는 상태잖아요. 제가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집에 살아야 되는데. 경찰은 일단 피의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이 건물로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끌려 나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2달 만에 체포된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길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뒤쫓다 집 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선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내 착각이었나 보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남성이 피해자를 처음 본 건 노량진역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350m가량 여성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후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재밌다는 듯이 되게 웃고 소리 지르고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불법 촬영과 강제추행, 두 범행의 간격은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건데 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이해도 되지 않고.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피해자를 대신해 KBS는 법원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질의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외에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하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늦은 밤 주택 배관에 타고 들어가 전 여자친구를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24살 A씨. 범행 1시간 전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라는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고려해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도 이게 영장이 기각되니까 자기들도 당황해가지고 지청에 오고 그 앉아서 붕괴를 했다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스럽습니다. 가해자는 다시 재범할 확률이 너무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가해자 입장에서 지금 판단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A씨에 대해 스토킹 혐의 피해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잠정조치 사호를 검찰에 추가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해자인 저 사람은 거리를 헐보고 다니고 내는 주소를 옮겨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칼에 맞아 죽고 나면은 그때서 법에서 내를 보호해줄 것이냐. 하지만 법원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사호마저 기각했습니다. 잠정조치 청구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안전을 위해 A씨의 생활 동선에 따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느낄 두려움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좀 너무 원칙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377건. 법원은 이 가운데 32.6%인 123건을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